안녕하세요. 교실 안에서 한 아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의 기대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있는 학교 첫날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든 아이들에게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이야기는 이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 머릿속에는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가 맴돌아요. 선생님이 날 좋아하실까? 바로 이 작은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물론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죠. 하지만 바로 그 첫날부터 사실 교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집안 배경이나 옷차림, 말투 같은 것들로 무의식적인 첫인상을 만들고 아이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판단이 같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 앞에 전혀 다른 두 갈래의 길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교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는 잘하겠구나. 저 아이는 좀 힘들겠는데 하는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보통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흔한 설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섹스턴의 연구 같은 자료를 보면요.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를 가정 환경에서 찾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혹은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심지어 쓰는 말투가 다르다는 것까지 바로 이 네 가지가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죠. 이런 분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아이들이 가진 결핍을 채워주자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같은 것들에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말이죠. 문제의 진짜 원인이 아이에게 부족한 무언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봐야 합니다. 학생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었던 변수, 바로 거울 속에 비친 교사, 그 자신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이치라는 학자의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때로는 아이들이 배우는 걸 싫어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학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중심에는 교사의 태도가 있고요. 실제로 베커 같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이 아이들은 어차피 가르쳐도 안 된다고 믿는 경향까지 보였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아니, 대체 어떻게 교사 한 사람의 생각이 아이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학 법칙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충족 예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사가 쟨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정말로 실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꼬리표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가난한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 아이의 지능이나 다른 능력까지도 낮게 평가하게 되는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이 채점 실험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쓴 답안지를 냈는데도 똑똑하다는 기대를 받은 아이의 답은 통찰력 있다고 평가받고 느리다는 기대를 받은 아이의 답은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평가받았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티나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지체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무려 3년 동안 1학년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의 IQ는 140이었고 1학년 과정을 하도 반복해서 교과서를 아예 통째로 외워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낮은 기대가 아이의 잠재력을 어떻게 가두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페드로의 경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모두가 공격적인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에게 페드로에게는 리더십 자질이 보인다고 딱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교사의 시선이 바뀌었고 문제아였던 페드로는
반에서 가장 사랑받는 학생이 되어 우수반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아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교사의 기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거죠. 결국 교사의 기대는 그냥 저 아이는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수동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자신감, 수업 참여도, 그리고 최종 성적까지 직접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의 아주 능동적인 재료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숨어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내가 어떻게 끌어내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진정한 힘은 아이의 결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는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교실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